현재 우리 국민들은 정권 교체, 이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죠. 그러면 저마다 정권 교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될 것이냐? 정말 기대 난망인가? 이렇게 지금 좀 좌절하고 있고, 들려오는 소식마다 국민의힘 중심으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밖에 오히려 더 큰 세력이 있다. 이러면서 매번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리마연에서는 여러분에게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전하고자 합니다. 물론 희망입니다. 그러나 이 희망은 아주 큰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결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현재 국민의힘, 여기 당 대표가 이준석 이렇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하겠다 하고 추진하고 있던 것이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이제 여기와 합당을 한다 했던 것이죠.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거 합당 거의 방해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냥 다 버리고 들어와라. 한 조각으로서 들어와라. 이러니까 정당 대 정당인데 그럴 수 없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준석 대표의 그 뜻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 유승민 의원, 유승민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 이렇게 되죠. 국민의당에서 합당 좋다. 다만 원하는 것은 신설 합당이다. 당명 바꾸자. 이랬죠. 국민의당에서 요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일이죠. 딱 맞물려서 교착 상태에 있다. 또 있죠. 여기에 제 밖에 윤석열 후보가 있습니다. 우선 지지율 65%, 67% 막 이러고 나오니까 초조하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에게는 들어오라. 입당을 요청합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들어와라, 합치자 하는 이야기가 말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들어가자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유승민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는 이거 반대하고 있죠.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까? 계속 치면서. 그러니까 겉으로는 들어와라 하고 또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진심인데 실제로 내부의 알력이 이것을 밀어내고 있는 또 다른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꼼짝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최근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원희룡 지사를 만났죠.
그러면서 좋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7월 5일 윤석열 후보가 한 말이 이겁니다. 덧셈 정치를 같이 하자. 덧셈 정치.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 만난 것은 아니지만 계속 의사 발표를 하면서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훌륭한 대선 후보감이다. 뭐 이런 뉘앙스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바로 월성원전 이것 때문에 결국은 정치에까지 나온다 하는 소리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나도 그렇다. 공통점이 바로 이거다. 나도 그렇다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점에서 이제 공통점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카이스트를 가고 여기 활동을 하면서 이 탈원전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어떤 그 탈진영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좌우 진영을 벗어난 그런 신 뉴라이트 계열하고 또 만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리마연에서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호남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연결이 되죠.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대표와 만났습니다. 서로 그 호의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최근의 움직임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대단히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다. 이런 것이 보이죠? 단지 그것인가? 이번에는 그 원희룡 지사 쪽에 어떤 일이 있는가? 알다시피 7월 7일 희망 오름 포럼 이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한 번에 보기로 하죠. 희망 오름 포럼은 뭐냐면은 원희룡 지사의 그 지지 모임이라고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원희룡 지사가 지금 대선 나온다고 하죠. 이 대선을 지지하는, 대선 나오는 것을 지지하는 곳이다. 그런 포럼이다. 여기 특징이 있습니다. 이 행사를 여의도에서 했다고 하죠. 참 7월 7일 날짜도 좋은데 좋은 일도 많았다. 이렇게 봅니다. 이 행사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진석, 권성동, 유상범 언제 나왔던 이름입니까? 윤석열 후보 처음 앞에 어디에 갔다 이 사람이 국민의힘에 들어와야 한다 뭐 하면서 나왔던 이름들이죠. 그 외에 결국은 이들을 포함한 소위 충청계 의원 다수가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서 이 충청계가 윤석열 버리고 원희룡 지사한테 가서 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단세포적인 생각이 되겠죠. 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대표가 만났다고 했죠. 이 안철수 대표가 여기에 축사를 보냅니다. 모두가 좋아하는구나. 원희룡 지사를. 원희룡 대선 후보를 모두가 좋아하는구나. 이거 알 수 있죠. 안철수 대표의 축사 또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희망 오름 포럼이라고 했죠. 이 오름에 대해서 풀이를 합니다. 하나는 같이 올라간다. 그래서 참 좋다.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옳다는 뜻이 있다. 그래서 좋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위쪽 여기는 지금 그 교착 상태다. 서로 소 두 마리가 뿔을 맞대고 버티고 있어서 이쪽도 꼼짝 안 하고 이쪽도 사실상 꼼짝 안 하고 있다. 그런데 밑으로 내려와 보니까 이야기가 전혀 다르다. 윤석열 후보는 원희룡 지사에게 덧셈 정치를 같이 하자. 이랬죠. 윤석열 후보는 최재형, 잠재적인 후보라고 할 텐데 이쪽에 대해서 우리 지금 공동의 적이 있다. 같이 깨뜨려야 할 그런 장애물이 있다. 좋은 분이다. 이랬습니다. 안철수 대표, 원희룡 지사에게 같이 올라가자. 심지어 윤석열 후보 측이라고 할 수 있는 충청계 다수가 원희룡 지사 이 포럼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또 새로운 소식이 하나 있었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정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이제 본인의 말이라고 합니다. 아직 대선은 아니다. 그러나 정치하겠다. 이제 이 원에 들어온 겁니다. 다들 이렇게 아주 활기차게 움직이고 분위기가 서로 호의적이다. 여기에 또 있죠. 원희룡 지사의 이 희망 오름 포럼 이 행사에 그동안 항상 혼자 생각의 약방의 감초라고 하는데 실제로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김종인 씨. 김종인 씨가 여기 간 것이죠. 그래서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훌륭한 대선 후보감이다. 여기서 하나 더 봐줘야 할 것이 윤석열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윤석열과는 만나지 않겠다. 앞으로 바뀔지 모르겠다 하고 사람들은 이 말을 의심하지만 재차 앞으로 만날 일 없다. 이랬다는 겁니다. 이 분위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윤석열 후보도 너그럽고 가장 요즘 말하는 별이 달려있는 인물은 원희룡 지사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은 이것이 어째서 희망적인 이야기인가? 그것을 이야기하죠. 이제 윤석열 후보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덧셈 정치를 한다든지 같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는 상태에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이제 입당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집의 몸체라고 한다면 여기에 지붕으로 안철수 대표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국민의당이 되는 것이죠. 국민의힘에서는 이 상태로 입당을 이제 교섭을 해야 하는 겁니다. 놓칠 수 없겠죠. 윤석열 후보를 지금 놓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 밖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렇고 아주 막강한 아주 대단한 그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안 들어온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금세 꺼질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하지만 사실상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와 선을 긋고 이렇게 서로 윈윈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졌는데 끊게 되면 밖에서 새로운 당이 생기고도 남겠죠.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이 고사하는 수가 있다. 지금은 제1야당인데 조건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런 형태로 입당을 하겠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받아들여야 하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입당은 결국은 국민의당과 신설 합당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야권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윤석열 후보가 들어오면서 국민의당과 신설 합당이 된다. 그러면은 국민의힘 쪽에는 지금 누가 있는가 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있죠. 신설 합당을 하게 되면 이제 당 대표 이 지도부가 바뀌게 됩니다. 일단 당 대표가 바뀌게 되죠. 어떻게 할 것인가? 당 내에 있는 원희룡 지사가 있고 이 이제 대선 후보 그를 지지하는 희망 오름 포럼이 있고 원희룡 지사하고 결합되어 있는 김종인 씨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하게 김종인 씨가 버스를 타고 들어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 이제 그런 뜻의 이야기를 했는데 원희룡 지사가 이제 버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김종인 씨가 신설 합당을 했을 때 안철수 후보에게 대표를 내줄 수도 없고 이준석 대표가 그대로 대표를 할 수도 없고 따라서 이렇게 되면 김종인 씨가 비대위원장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현재 이준석 대표 체제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갈등이 있죠. 이게 이제 쇼로서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당 갈등이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없어질 수 있겠죠? 바로 당 내에서는 단합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첫째는 윤석열 후보 입당할 때 반대했던 거 이 부분에 있어서 양보 2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마이너스라고 봅시다. 이거 플러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 국민의당, 신설합당, 이거 양보 2라고 해야 되겠죠. 또 양보합니다. 이준석 대표, 김종인 씨에게 비대위원장 자리 내주고 자기 대표 자리 내놔야 합니다. 양보 3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양보가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합의 계기가 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하고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 정치에 나서겠다고 했으니까 이 전체의 그 결합체에 들어오겠죠.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일단은 들어올 겁니다. 이러고 보니 이 모양이 어떻습니까? 어느새 야권 통합이 된 것이죠. 바로 그겁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 상태로 가게 되면 항상 야권 통합이라고 하면서도 뚜렷한 방안이 없었지 않습니까? 단 야권 통합 신당이 생긴다. 지금 현재 그 신당의 씨앗이 나타났다.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볼까요? 이제 거의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방해할 사람들이 있죠. 가장 큰 것이 유승민 후보, 홍준표 후보 이렇게 되겠죠.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양보해야 되니까 이준석 대표도 여기 그 반대하는, 방해하는 그 세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을 누르고 질서를 잡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질서 잡는 자가 있어야 하겠다. 그게 바로 김종인 씨, 정진석 의원, 또 안철수 대표, 이런 사람들이 돼야 하겠죠. 사실 이준석 후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계속 유승민 꼬봉이다, 양아들이다, 이런 이야기가 따라다니는데 자기도 그 다음 대선을 꿈꾸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렇다면 이 야권 통합 신당이 그 씨앗이 나타났다 하는 것은 계속 이쪽 남의 밑에 쫓아다닐 일은 아니다. 장래를 생각한다면 이 새로운 변화, 새로운 힘의 중심, 이게 형성되는데 참가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게다가 유승민이 이준석의 양아버지라고 한다면 이제 당대표가 된 이준석에게는 원래 친아버지가 있지 않습니까? 친아버지는 절대 유승민을 위해서 이 새로운 그 힘의 중심이 생기는 여기에 공격을 하고 싸움을 하면서 유승민을 위해 죽어가기를 결코 원하지 않을 겁니다. 친아버지니까. 바로 이래서 지금의 이 움직임이 야권 통합 신당의 씨앗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범보수라고 이야기하던 그 정권 교체를 하겠다고 하는 넓은 영역, 거기에 정당이 생깁니다.
단일한 기치 아래 모여서 힘을 모아서 싸울 수 있는 조직이 생긴다. 이제 이런 그 야권 통합 신당이 지금 태동하고 있고, 이게 이 시대의 뜻이라면 이걸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간의 욕심이 다 깨뜨리더라도 자기의 그 밤톨만한 이익을 지키려고 아둥바둥하기 마련이지만, 시대의 힘이, 국민의 의지가 결국 이 흐름을 지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